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음악이 좋죠? 예, 골든베르그, 변주곡, 바흐의 골든베르그 변주곡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흐라는 사람이 당시에 17세기죠. 17세기에 이 비발디보다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못했다 그래요. 당시에는 이제 이 비발디가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었고 바흐는 그냥 그다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제야 이제 바흐가 인기를 얻게 된 거죠. 사실 뭐 비발디도 훌륭하고 우리가 뭐 비발디 사계에서 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들었던 음악이 이제 비발디인데 뭐 요즘 뭐 클래식 좀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바흐하고 비발디를 비교했을 때 뭐 굳이 어디가 더 유명하냐라고 얘기를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물어봐야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실제로는 바흐가 어마어마한 뭐 음악의 아버지다. 뭐 그리고 핸델은 뭐 음악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향후에 죽고 나서 인정을 받게 된 그게 바로 이제 바흐죠. 뭐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당시에 뭐 유명한 분들 이런 분들이 역사적으로 후에 어떻게 될지는 또 누구도 모르는 거고 또 반대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다지 뭐 유명하지 않으신 분들이었는데 역사 이후에 후대에 갔을 때 또 유명해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성웅, 이순신 이런 분들도 사실은 조선시대 내내는 그렇게 뭐 유명하신 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뭐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축소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순신이라는 어떤 장군을 대대적으로 알게 된 거는 5.16 혁명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라는 얘기가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좀 훌륭한 군인 모델을 하나 찾아라 라고 해서 찾아낸 것이 이제 이순신인 거죠. 물론 이순신이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니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장군이 뭐 유명한 장군으로 만든 건 아니겠죠. 뭐 강감찬이니 을지문덕이니 뭐 여러 가지 장수가 있었는데 이순신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원어브 댐이었던 거죠. 원어브 댐이었는데 이분을 마치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천년 역사에 한민족을 대표하는 군인으로 만든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만큼 뭐 이전에는 잘 몰랐던 겁니다. 그만큼 왕조 시대 때 뭐 일개 장군을 높게 평가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선조하고의 뭐 암투가 있었다고도 하는데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 바흐 또는 뭐 이순신, 뭐 비발디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당시의 인기와 지금의 인기가 많이 다른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의 참 아이러니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역사의 아이러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이제 지금 유명한 것, 또 지금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향후에도 계속 이제 좋을 것이냐. 지금 내가 이제 핫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겠죠. 요즘 뭐 삼성전자 주가가 뭐 폭락을 하고 있어서 6만 7천 원대, 뭐 이렇게 8만 원 하던 것이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뭐 그 어떻게 언제 올라갈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고 있는데도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들과 또 현실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평가되는 것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뭐 새삼 느끼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오늘 드릴 이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세상과 실제 우리가 이제 평가되는 세상이 다른 면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견이 아니고 관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주제를 좀 삼고 싶어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이제 견이 아니고 관이다. 공부장이 많은 데에서도 이제 많이 썼던 얘기인데 견 바라볼 견자죠. 바라볼 견자고 이제 관은 뭐 한자가 좀 더 길죠. 예, 뭐 눈처럼 생긴 게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볼견자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관광할 때 우리가 관인데 그러니까 좀 더 유심히 보는 것을 우리가 관이라고 그러고 견은 그냥 보는 겁니다. 예,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견이 아니고 이제 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둘 다 보는 거지만 유심히 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유심히. 왜 이게 유심히 봐야 되느냐? 모든 것을 이제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예. 일단은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냐면 뭐 돈 뚝이 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너무 맨날 돈 얘기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유심히 보는 자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보다 훨씬 더 손해를 볼 일이 없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뭐 예전에 금융권에서도 오래 있었고 뭐 지금도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저희 회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거나 또는 뭐 회원 방문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성공한 이유를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큰 그 팩트가 뭐냐면 왜 그랬을까? 왜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또 돈도 많고 또 어떤 지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남들보다 막 월등하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잃을 때 좀 덜 잃습니다. 예, 남들이 폭락을 하고 뭐 주식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치명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났을 때 좀 덜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유가 이제 안정적인 투자로 따지면 안정적인 투자를 했다든지 또 공부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골고루 공부를 했다든지 뭐 시험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좀 안 나올 것 같은 것도 좀 한 번씩 보고 뭐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께서 뭐 버스에서 뭐 자기 친구 함진회비 하러 갔다가 버스에서 그냥 뭐 이런 게 나오겠느냐 그래서 한번 훑어본 것이 뭐 사법시험 2차에 나왔다는 얘기처럼 뭔가 이게 좀 이 사회에서 뭔가 이게 한 자리를 차지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 리스크 헤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안 나오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또는 뭐 여기가 뭐 땅이 오르겠어? 뭐 한번 그냥 너무 이렇게 올인하지 않는 어떤 이런 인생에서 뭔가 이게 올인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어느 한국 사회에서 이상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올인하지 않는 삶은 뭐냐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집중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반론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또 집중력하고 좀 틀려요. 집중력이란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말하자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을 저는 집중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집중력이라는 것이 뭐 집중해서 뭔가를 쳐다본다 이게 아니라 처음 뭔가를 시작했으면 결론을 본다는 거죠. 사실 이 결론을 보지 않는 것도 결국은 내가 부를 성취하거나 어떤 명예, 어떤 권력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매우 또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죠.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들. 이제 집중력이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도 뭐 제가 뭐 어떤 정치 편향은 없지만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뭐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중간에 포기했다든지 뭐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그냥 뭐 난 그냥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아마 지금 정권의 뭐 관계자들이 뭐 그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마 뭐 구속이 되던가 또는 뭐 수갑을 차서 이제 뭐 교도소에 가 있던가 그러겠지만 반대로 지금은 뭐 대통령이 돼 있는 거죠. 뭐 끝까지 한번 뭔가 결자해질 마음으로 가 보는데 뭐 그 집중력이라는 것은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이 유심히 바라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그 웬만한 분들은 이 디테일스 우리가 디테일이라는 것은 영어로 따지면 원래 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디테일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뭐를 인식이 되어 있냐면 세밀하다 뭐 이런 걸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디테일이 강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세밀한 것까지 이제 놓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디테일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디테일에 강하고 이런 걸 중요시 여기고 또 뭐 외국인들 또는 뭐 글로벌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그 디테일스는 한국 사람이 얘기한 디테일하고 좀 틀립니다. 외국 사람들이 얘기한 디테일, 그 글로벌 기준이 얘기한 디테일스는 뭐냐면 그냥 눈 지나치고 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별것 아닌 것들, 그러니까 아주 노멀한 것들, 특출나지 않은 것들,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막 감각적이지 않은 것들, 뭐 그렇게 음식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은 것들이라든지 아주 비싸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음식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렇게 유명한 상가에 있지 않고 뭔가 어떻게 뭐 외진 어떤 그런 데 있는 그냥 음식점, 이런 것들. 또는 뭐 기업으로 따지면 주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큰 뭐 TV에 부각되지 않는 그런 종목인데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디테일스에 강하다라는 것을 바로 저는 유심히 바라본다라는 것에 가장 걸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저도 이제 조직을 관리한 지가 이제 벌써 14년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으로서 이게 본부장으로서 조직을 관리한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본부장이 하는 자리는 뭐 실권도 그렇게 없지만 책임만 많은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늘 누군가를 유심히 볼 때가 많았어요. 전. 네. 근데 그 유심히 본 분들은 대부분 아주 잘하시는 분들, 뭐 1, 2등 하시는 분들, 뭐든, 그리고 또 뭐 아주 뭐 학벌이 뛰어나고 또 아주 뭐 대단한 경력을 쌓으신 분들을 유심히 보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예. 보통 유심히 보신 분들은 누구냐면 그냥 뭐 원어브댐 같은 분들,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 뭔가 자신만의 루틴이 있고,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말이죠, 루틴.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이 있고 이론이 있는 그런 사람들 또는 그런 어떤 뭐 창작물들을 한번 보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 디테일스, 하찮은 노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저는 유심히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유심히 바라보는 능력은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저는 그 부분은 뭐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심플한 것에 돈이 된다 또는 긴 호흡으로 삶을 대하라,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이제 자신만의 박자를 가져라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한 이유도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가 되면 유심히 바라보는 능력도 생겨요. 예, 생깁니다. 유심히 바라보는 분들은 보통 이 사회에서 중간 이상을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아주 막 힘들게 살거나 어렵게 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아주 휘발성이 있는 것들, 아주 감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호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 유튜버 이런 거, 저도 지금 솔직히 뭐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유튜버가 조회수가 몇 개나 늘겠습니까? 보통 유튜버들이 이제 요즘 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지만 일단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뭔가 아주 그냥 아닌 것도 긴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마치 뭐 화를 막 내야 되고, 또 뭐 극단적으로 반대해야 되고, 뭐 극단적으로 찬성하고,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더 칭송하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시덥지 않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요번에 뭐 지방선거에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몇몇 유튜버들은 아주 그냥 폄하하더라고요. 뭐 별것도 아닌 사람이 나왔다는 등 아주 유명하신 분들 위주로, 뭐 지금 뭐 서울시장 오세훈이라든지 또는 뭐 대구의 홍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유명한 사람들을 막 띄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경륜이 없다 또는 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죠. 이제 그래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 우리가 한자로 얘기하면 그냥 견입니다. 유심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죠. 누구나 그 사람들이 유명한 건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유명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명한 분들만, 또 유명한 것들, 유명한 띵,
famous thing 이런 것들만 쫓아가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들께서 큰 이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아마 죽는 날까지도 크게 그렇게 뭔가 좀 번듯한 남한테 내가 이루었다라는 삶을 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뭔가 남이 보지 안 보려고 하는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라든지 심지어는 코인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도 다 보셨겠지만 남들이 그냥 다 하는 것들을 했을 때 큰 수익이 없어요. 큰 수익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집값이나 그들의 주식값, 그들의 코인값만 올려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들. 보통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은 아주 적은 가격에 산 거죠. 아주 적은 가격에 사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묻어두는 경우. 이게 돈이 되겠어. 하지만 그냥 내 신념으로 그냥 묻어두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또 사업을 했을 경우에도 그냥 자신만의 어떤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번에 네이버 김범수라든지, 네이버는 김범수, 카카오가 김범수죠. 이런 분들, 삼성 SDS 다니다가 서울대 다니다가 그냥 멀쩡하게 회사 그만둬가지고 PC방 차리면서 회사 차리고, 그게 본정신으로 하겠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의지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삼성에 다니겠죠. 그렇게 서울대 나와서 삼성 SDS 다녀도 지금 사장을 했을 수 있어요. 사장까지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기 비용 들어가면서 이렇게 송파에 잠실에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자기 비용 들어가면서 하는 짓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미친 짓인 거죠. 미친 짓입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러느냐?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그런 디테일스,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으면 진압했을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심히 보는 거, 이거는 저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이 말도 그 말이에요. devils in details라고 그러잖아요.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근데 그 악마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매직이거든요. 디테일에 이제 럭키가 있다는 얘기겠죠. 일반적이지 않은 것에 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행운은 못생긴 얼굴로 찾아온 추녀라는 선녀라는 거죠. 행운은 못생긴 얼굴로 찾아온 미녀. 미녀인데 이제 얼굴은 추하게 찾아오고, 그 사람을 내가 환대했을 때 그 사람이 좀 미녀로 다가온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역사의 이제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로 찾아오거나 아주 고운 어떤 뭘로 찾아오는 것들은 대부분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아침 일요일, 지금 벌써 뒤에 이제 딱 시간이 보이죠? 4월 17일 3시 21분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의외로, 대부분이, 인생의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화려한 것을 쫓지 않으신 분들이고, 처음부터 상당히 감각적인 것을 쫓지 않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보는 눈, 별것도 아닌 것을 유심히 보는 눈을 지금 20대, 30대 때 가지셔야 여러분들께서 남들보다 앞서 나간다, 이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이 청년들이 다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골든베르그 연주곡을 이제 튼 이유도, 저기 예전에 사실 그 30대 최연소 본부장을 할 때 저 음악을 들으라고 많은 권유를 했어요, 직원들한테. 제가 한 1,300명 정도로 관리했었는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저 음악을 들어라,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흐의 음악은 대부분 다 이제 우주와 질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이루어낸 우주를 약간 설명하는 그런 어떤 음악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본인을 이제 분별력 있게 만드는 책들이, 그 음악의 박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을 되게 감각적이지 않게 만들고, 좀 더 디테일스를 유심히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뇌파,
제가 뭐 일부러 그걸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08년도 런던에 가서 회사 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7시에 보통 뭐 전날 술 많이 먹고 7시 잘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시에 일어나서 헤드폰 끼고 하이드파크를 걸으면서 이 음악을 들었어요.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19세기, 18세기 대영 제국을 이룬 것은 이 하이드파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장 인간을 분별력 있게 만들고 그리고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턱 보는 생각이 뭔가를 유심히 관찰하게 만드는 환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젊은 청년들한테 좀 야망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너무 뭐 시끄럽고 뭐 헤비메탈 이런 건 좋지만 차분하게 바흐의 골든베르그 변주곡을 들어봐라. 당신들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줄 그런 음악이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이름도 골든베르그잖아요. 골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견이 아니고 관이다. 그냥 보지 말고 유심히 봐라. 무엇을? 디테일스, 즉 하찮은 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골든베르그 변주곡에 대해서 추천해 드리는 걸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